네, 오늘 짱 랭킹 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키워드에 대해서 전략 고민 저희와 함께 해보시죠. 두 분과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이재스탁 이지은 대표,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이야기거리 풍성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면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죠. 반도체 그리고 AI 이야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지은 대표님께 질문 좀 드려볼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할까 합니다. 장 초반 대비로 했을 때는 뭐 더 여기서 올라가진 못하지만 2, 3% 강세가 확인이 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 트리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주 초반만 하더라도 불안하다, 정치적 이슈도 있고 공매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번 주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조언들 많았는데 토톱이 움직입니다. 수급 외국인 기관 적극적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이 구간 일단 어떻게 해석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 확실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움직여줘야지 코스피 지수가 좋구나라는 것을 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있었는데 오늘 뭐 장 막판까지 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다 좀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주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가 2.5조 원 정도 들어왔는데 거기에 삼성전자가 한 1.8조 원 정도의 규모로 매입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외국인들이 보는 쪽은 전기, 전자 쪽을 많이 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는 지금 4월에 잠정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물론 이번 1분기 때 실적은 좀 둔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 나오지만 오히려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좀 더 상승 전환에 대한 2분기 때부터는 지금 낸드라든지 레거시 쪽에 우리가 가격 반등 이런 쪽의 업황 반등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1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이제는 좀 추세 전환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파운드리에 대해서 기저 효과 이번 실적 발표 때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파운드리 기저 효과 그리고 또 우리가 레거시에 대한 매출 회복 그리고 앞으로 중요한 게 엔비디아 관련해서 HBM3E의 8단 반도체가 침투할 수 있느냐에 대한 여부 이번에 또 새로운 이야기가 4월 달에 이슈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적인 측면들이 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HBM 관련돼서 이제 뭐 수요가 이제 공급 과잉 이야기 나오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는 딱히 없어 보이고 지금 HBM 시장 거기다 레거시 업황에 대한 반도체 쪽으로는 어저께 엔비디아가 쉬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계속 좀 시세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쪽에 거는 기대가 더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의 이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27일까지 매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도 시장에서 좀 수급적인 요인으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전기, 전자, 특히 반도체 투톱은 계속 긍정적인 관점 유지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톱의 흐름과 함께 지금 저희가 같이 봐야 되는 건 그럼 대표님 이전과 동일하게 소부장까지 연관해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별도의 이슈 저희가 또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항상 이쪽 AI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또 소프트웨어 쪽이 더 강력하게 움직일 때도 있잖아요. 네. 지금은 하드웨어 쪽만 볼 때입니까? 아니면 서서히 소프트웨어 쪽으로 시선을 넓힐 초입일까요? 소프트웨어 쪽으로 시선을 넘기셔도 좋을 것 같은데 같이 좀 봐도 좋다라고 보고는 있는데요. 일단 다시 한번 우리가 소프트웨어 이야기가 처음에 나왔을 때 관세 이야기 나왔습니다. 지금 여전히 뭐 관세에 대해서 이야기가 하루에도 또 여러 가지 피로도가 높아질 정도로 이야기 나오는데 소프트웨어 쪽은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오늘 또 새로운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좀 소프트웨어 관련 쪽에 들어왔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나왔던 부분이 코난 테크놀로지의 소식이 있었고요. 또 폴라리스 오피스가 3월 달에 AI 요금제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551%가 늘었다라는 소식도 나와줬습니다. 이 얘기는 시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성장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도 있겠지만 그럼 이제는 실적까지도 또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개선에 대한 기대감 거기에 관세에 대한 이슈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그럼 시장에서는 지금 반도체 투톱 움직이는 데 있어서 우리가 AI 하드웨어 시장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직면에 있다라는 부분은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이야기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발목을 잡았지만 이제는 뭐 폴라리스 오피스를 통해서 그리고 실적을 보이는 기업들이 한두 기업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앞으로 투자자들의 심리 개선 그리고 수급 요인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들어올 만한 이유들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같이 좀 봐야 되는
국면에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소프트웨어도 봐도 된다. 실적까지 겸비한 종목 보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김진경 본부장님과 이 이야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본부장님, 어제부터 저희가 주목한 이슈가 나델라 CEO의 방한 일정이 어떻게 소화되는 건지, 그리고 누구와 손을 잡는지, 여기에 포커스가 좀 맞춰졌는데요. 아무래도 AI라는 키워드가 전면에 서 있다 보니까 앞서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던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매수세가 더욱더 강화될 가능성도 여기서 많이 엿보시는 것 같아요. 연관해서 대형 이슈다 보니까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가 어딘지,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도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을지 코멘트 주신다면. 네, 물론 소프트웨어 쪽에 대해서도 충분히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어떤 대표와 만날 것인가, 그리고 만나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관련해서 LG전자라든지 LG이노텍이라든지 주가가 좀 강한 상승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이렇게 좀 관련주를 연결되었을 때 충분히 단기적인 추가 상승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한 기간 동안에 이 조주나 LG전자 대표, 그리고 이제 김현석 KT 대표, 뭐 정기석 HD 현대 이렇게 수석 부회장, 주요 국내 기업 경영자들과 회동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내용들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안에서 긍정적인 내용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주들 안에서도 뭔가 주가 움직임도 좀 천차만별로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여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기대감만으로 주가의 좀 반등세는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전에 이제 샘 올트먼 오픈 AI CEO 방한 당시에도 아무래도 단기적인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좀 보이기도 했었는데, 아무래도 뭔가 추세적으로 움직여진다라기보다도 뭔가 기대감을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단기적인 이슈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열어두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뭔가 추세적인 흐름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뭔가 기술적인 흐름도 좀 중요할 것이고, 아무래도 관련 내용들이 또 주가는 얼마만큼 기대감을 작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너무 섣불리 큰 기대를 가지고 접근하신다기보다도 어느 정도는 좀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흐름들을 체크해 보시면서 과연 추가적으로 이 회동하는 그 사이 동안에 어떤 긍정적 이야기가 나올지, 그리고 그 긍정적 이야기가 주가에는 어떻게 반응할지 여부를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사실 LG이노텍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6거래 연속 상승이면서 직전 고점을 뚫을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게 추세를 형성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여기는 조금 더 다르게 기술적인 위치도 괜찮다라는 신호까지도 같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만약에 주가의 위치를 본다면 저는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거의 이제 반도막 가까이 이상이 좀 낙폭 과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좀 추세를 돌리기 위한 과정들이 좀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18만 원선 초반 가격권에 좀 저항 라인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하선을 강하게 돌파를 하는 흐름도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 또 주가가 이렇게 바닥권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급도 유입이 되는 흐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급 유입도 확인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LG이노텍까지 흘러나오면 저희가 LG그룹주를 오늘 좀 많이 다루게 됐는데요. 최근에 시장을 보면 한화 쪽의 움직임이 강했다가, 그리고는 뭐 SK 쪽 강했다가 여러 그룹사 중심으로도 움직이는 듯한데, 오늘은 이 이야기를 여기서 LG 좀 뻗어나가서 그룹사로 좀 넓혀서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세가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8%까지 고점을 뚫었습니다. 이게 주총발 중장기 호재가 나온 건지, 아니면 장 초반부터 LG 쪽에 몰리고 있는 수급의 폭발력인지, 오늘 지수를 끌어올리는 요인 중에 하나가 LG에너지솔루션의 오장 폭발적인 강세입니다. 이재은 대표님께 질문 드릴게요. 제가 LG에너지솔루션의 8%대 강세를 본 적이 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잘 기억이 안 나요. 워낙 또 큰 종목이기도 하고요. 오늘 지금의 흐름 어떻게 저희가 판단해야 될까요?
저도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21선과 61선, 뭐 기술적으로 이제 저항을 단숨에 좀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도 그래도 잘 지금 유입이 되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어서 뭔가 의미 있는 소식이 나왔나라고 좀 살펴봤더니 지금 LG 구광모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 주력 사업 우리는 확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미래 성장을 확고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또 LG 에너지 솔루션의 개별 이슈가 또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ESS 영토를 확장을 시키겠다. 델타 일렉트로닉스에다가 4기가와트시를 공급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돼서 좀 미국 내 생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 뭐 관세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미국 내 생산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 고효율 올인원 솔루션으로 차별화된 고객 가치와 경쟁력을 제고를 하겠다. 이게 LFP 쪽의 ESS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ESS 시장도 지금 중국 시장이 굉장히 지배력이 강한 가운데 결국에는 생산 시설에 대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런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건 시장에서 이제 또 결국에는 중국 쪽이 계속 넓혀가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맞대응을 하는 부분으로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오늘 LG에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룹사 전반적으로. 그래서 투자자들의 심리도 좋아진 상황에서 이런 이슈까지 나오면서 그 시너지 효과가 좀 주가 흐름에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참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관점 지속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접근에 있어서 지금 추격 매수에 대한 부분들도 좀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또 121선의 가격대가 다시 한번 저항으로 좀 작용이 될 수 있거든요. 37만 5천 원 부근. 이 부분까지 차라리 저는 돌파해내는 흐름이 나왔을 때 확인을 하고 우리가 어차피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 그리고 지금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더 긴 호흡을 두고 보셨을 때는 상방에 대해서는 훨씬 많이 열려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37만 5천 원에 대해서 돌파 흐름이 명확하게 잡혔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도 한번 보실만 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이 대장주격 종목이다 보니까 37만 5천 원을 넘긴다는 가정 아래 2차 전지 전반에 대한 심리적인 분위기도 바뀔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보면 이제 2차 전지 관련돼서 최신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특히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좀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양상들도 나타났고 지금 대진첨산 소재 같은 경우에도 뭐 그 관련돼서 우리가 중국 쪽의 모멘텀을 또 비아디 쪽, 밸류체인 쪽으로 속해 있다라는 소식이 있으면서 약간은 개별적으로 움직였는데 여기서 대형주 단의 움직임까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심리 자체가 개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의 흐름 오후장에 면밀하게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네요. 여기까지 이야기 좀 해봤고요.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갈까? 품목 관세 보류 방침이기 때문에 지금 암초를 피했다라고 볼 수 있을지 김진경 본부장님과 이야기해 볼게요. 저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고 3위인 LG 에너지 솔루션의 강세까지 이야기를 한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현대차, 기아로서의 수급이 조금은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큰 암초를 피했기 때문에 계속 괜찮다는 신호를 보여줄 수 있을지 핵심 잡아주시죠. 저는 그래도 이제 자동차주의 경우는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자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차와 기아 오늘장 좀 빨간불로 보여지고 있지만 어제만큼의 장중 급등세는 좀 연출이 되지 않고 있고요. 일단 오늘의 경우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아니면 또 추가적인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이렇게 좀 주요 대형주 쪽으로 관심이 몰려지다 보니까는 현대차, 기아의 경우는 오늘 경우 약간은 소외가 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사실 일단은 우려감은 하나는 좀 어느 정도는 덜어냈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렇게 현대차가 주가가 가장 분유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관세에 대한 부분이었죠. 이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크게 해소가 되지 않다 보니까는 주가의 경우 크게 힘을 쓰지 못했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걱정거리에 대한 이야기 나왔었는데 이번에 현대차의 미국에서의 대규모적인 투자 소식이 아무래도 우려감을 조금 더 덜어낼 수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동안에 관세에 대해서 우려가 컸다라면은 이런 우려감을 덜어냈기 때문에 추가적인 투자 심리 자체가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의 경우는 현대차, 기아 두 종목 모두 다 갑작스럽게 장중 급등을 하는 모습 나왔기 때문에 좀 다소 쉬어가려는 모습도 이어진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뭔가 관세 비용을 지출한다라기보다도 그래도 투자 확대로 비용을 줄일 것이다라는 결정에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뭔가 추가적인 주가 상승에 힘을 좀 더 실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거, 그러니까 특히나 투자 심리 자체가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자동차주에 대해서 추가적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지만은 일단은 현대차, 기아의 경우는 어제 전일 급등을 보였었기 때문에 오히려 자동차주의 경우는 지금 당장 매수를 하시는 공략보다도 조금은 눌림이 나왔을 때, 다소 눌림이 나왔을 때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부품 같은 경우는 이 투자 소식에 올라타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분들과 같은 경우는 한번 챙기고 가는 전략을 조언해 주시는 걸까요? 네, 일단 부품주의 경우는 다소 현대차, 기아보다는 조금 움직임이 가벼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경우 좀 장중 변동성도 확대가 되는 모습 보이기도 했었고요. 아무래도 이런 분위기에 조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데, 만약에 부품주의 경우는 일단 최근에 매수하셔서 좀 수익권이시라면은 어느 정도 일부는 수익을 챙겨 가신 전략도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려보겠고, 오히려 조금 더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지금 이렇게 좀 분위기가 오늘은 반도체 쪽으로 많이 좀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의 경우 빠른 순환매 장세가 돌고 있는 만큼 다시금 자동차 쪽으로 좀 관심이 이동이 되는 모습 보여줄 때 좀 더 우리가 매수를 하는 전략을 세워보자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전략 고민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이어서 3위 보도록 할게요. 구리 가격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여기서 파급되는 이야기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 가격이 런던 금속거래소 기준으로 1톤당 1만 달러 넘었다라고 합니다. 더 오를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고요. 관세라는 키워드가 여기에도 붙었습니다. 이재은 대표님, 오늘 장 초반에만 들썩하는 테마인가 싶었는데 사실 이구산업 기준으로 본다면 장중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 구간이고요. 일단 톤당 1만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게 의미가 큰 것 같아요. 2분기 넘어서 그 후반까지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금 다시 한번 구리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몇 번이나 하게 될 그 시기에 초입일까요? 사실 구리 가격 상승에 대한 이야기는 나온 지 조금 됐어요. 근데 우리 시장에서 반응은 이제 좀 터트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부터 구리 가격의 상승이 얘기가 나왔고 특히 트럼프 관세 관련돼서 이제 구리 쪽에서도 관세 이슈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오히려 구리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었는데 오늘 시장에서 폭발적으로 좀 시세가 분출된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테마성의 성격이 강한 시장의 분위기, 오늘 뭐 산불이라든지 그리고 구리 관련된 이런 종목군들이 좀 수급을 가져가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일조를 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또 지금 관세뿐만 아니라 이번에 지금 칠레에서 공급 중단에 대한 이슈가 또 같이 오늘 선별적으로 같이 나오면서 이 부분이 좀 시장에서는 반응이 크게 나왔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구리 가격에 대한 상승은 지금 미국에서 이제 트레이더들이 구리를 계속 사들이고 있다. 미국 쪽으로 구리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그럼 미국 외에 다른 나라에서는 구리가 없어서 못 사는 현상들이 나타날 거고, 그런 구리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구조들이 관세에 관련돼서 수요 이야기도 같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조 자체는 지금 구리에 대한 필요성, 뭐 중국의 부양책이라든지 유럽과 미국에서는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봤을 때 구리 가격에 대한 상승들은 지속 이어질 수 있겠지만, 이게 우리나라에서 투자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저는 테마적으로 좀 계속 시세는 이어갈 수는 있겠지만, 이런 테마성의 이슈들은 구리 가격이 계속 상승한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우리나라에서는 차익 실현으로 확 쏟아지는 물량들이 나오는 현상들이, 특히 구리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까지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여러 번 겪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은 첫날이고 또 이구산업이 대장주격으로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실렸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며칠 정도는 좀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는 보이지만, 여기에 투자금을 그렇게 많이 실기에는 저는 좀 위험 요소들이 있다. 그리고 구리 관련주들의 지금까지 특성들을 봤을 때는 시세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 딱 이 시세가 끝난다라고는 명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항상 갑작스러운 급락이 나오거나 했었던 부분들을 좀 염두를 하셔서 비중 조절이라든지 그리고 단기 관점으로 관련주들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테마성 흐름이 좀 짙다라는 점을 지금은 감안해야 된다라는 조언이었고요. 그럼 김진경 본부장님께도 질문 드릴게요. 구리 가격과 함께 움직이는 전선
주라고 보면 사실은 저희가 공급이 부족해지는데 수요가 많아지고 이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오늘은 전선까지 움직인다는 점이 구리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움직이니까 연결고리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조정받은 이후에 수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AI 쪽 데이터 센터 이야기도 다시 한번 나온다라는 점 언급했잖아요. 그쪽과도 연결고리 재울 수 있을까요? 약간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대한전선도 그렇고 LS전선도 그렇고 전선주가 생각보다 크게 움직여지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빨간불로 보여지고 있지만은 뭔가 이제 구리 관련 이슈가 나온다고 해서 좀 더 폭발적인 급등세는 연출이 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 가지 좀 내용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물론 구리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전선주도 역시나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구리에 따른 영향도 있긴 하겠지만은 일단 이렇게 좀 전선 관련주의 경우는 어느 정도 작년부터는 AI와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AI 내용에 집중이 많이 되어 있는 영향들을 보였기 때문에 바로 AI에 대한 투자 내용들이 오히려 조금 더 주가에 자극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AI에 대한 전력 수요가 급증한다라는 소식이 나와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선에 대한 수요 증가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선 관련주의 경우 이렇게 좀 구리 가격과 관련해서 단기적인 이슈에 그친다라기보다도 실제적으로 전선에 대한 수요가 증가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른 주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AI에 대한 투자 확대 소식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조금 더 관련 내용들을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미국의 전력망 자체가 투자가 좀 증가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요와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전선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전선주에 대해서는 구리 가격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겠지만은 조금 더 이런 투자와 연관이 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리 가격 이야기하면서 본부장이 그다음에 전선 이야기를 했고요. 전선주와 함께 저희가 전력 설비를 묶어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전력 설비 쪽은 그럼 지금 어떻게 봐야 되나요? 사실 3대장이라고 하면은 그쪽에 HD 현대일렉트릭은 하락권이지만 효성중공업도 지금 빨간불 켜고 있는 상황이고요. LS일렉트릭도 그래도 많이 끌어올려서 1% 전후의 상승세를 지금은 연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까지 시선이 미칠 에너지가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뭔가 투자 버블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일부 종목들도 쉬어가는 현상이 보여지기도 하고 아니면 이런 내용들이 오히려 영향을 받지 않고 뭐 효성중공의 경우는 빨간으로 불을 보는 현상이 좀 나와주고 있긴 하는데 일단은 전력 관련주 한다면은 우리가 작년에는 정말 고군행진을 했었죠. 정말 끝이 없이 달려간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계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 보였었고 하지만은 이제 올해 지나면서부터 어느 정도 또 주가가 쉬어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구리라든지 뭔가 좀 전선에 대한 수요 증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뭔가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기보다도 전력주의 경우는 이미 한 차례 주가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면서 좀 어느 정도 방향성 찾기에 나선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투자 버블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우려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주가의 움직임도 방향성 찾아야 된다는 점 그리고 한 차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지 라인도 확인을 해야 된다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봤을 때 전력주의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관망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시작이 눈길이 가면 그때가 하도 늦지 않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자, 전쟁 관련 이슈 더불어서 우리는 실적 이야기 같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중재로 흑해 휴전 합의했다. 그런데 시행 시기를 놓고는 아직까지 물음표가 붙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지은 대표님과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휴전 합의 이 키워드에서 가장 급격하게 반응이 나오고 있는 쪽을 석화 쪽이라고 볼 수가 있는지 아니면은 이쪽에 대한 반응은 전반적으로 약한데 실적과 더불어서 석유화학이 움직이는 건지 궁금합니다. 휴전의 영향력을 지금 시장 어떻게 풀이하고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또 신영증권 쪽에서 좋은 보고서가 나오면서 그 시너지 효과를 좀 발휘를 하지 않았나라고 보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석유화학 종목들은 지금 우리가 러우 전쟁에 대한 종전 기대감이 석유화학주들의 이제 원가 개선 그리고 결국엔 실적까지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이 종목들의 특성은 살짝 무겁고 약간은 저는 아직까지도 장기적으로 좀 보는 관점이 맞지 않을까라고. 단기는 아니다. 네, 아니 이게 단기로 보신다면 기대 수익률을 그렇게 크게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매수를 해서 이게 쭉 끌어서 우상향으로 계속 가는 흐름들이 바로 나와주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있지만 이게 숫자로 또 찍혀야지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끌고 가는 힘 자체가 더 강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뭐 LG 화학 그리고 롯데케미칼 최근에 좋은 이런 실적에 대한 보고서들이 나와줬습니다. 네. 그래서 바닥권에서 오늘 금호석유를 비롯해서 많은 석유화학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보유하신 분들은 당연히 보유 관점에 대해서 유지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라던가 그리고 러우 전쟁에 대한 종전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업황 자체를 개선시킬 수 있는 환경들이 마련이 되긴 했지만 이게 끌고 가려면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으로 눈에 더 명확하게 보여야 되는 시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단순 기대감적인 측면에서 이 종목들이 끌고 가는 힘은 좀 다소 약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장기 관점으로 보셨을 때는 오케이.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좀 끌고 가시는 건 괜찮겠지만 지금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워낙 빠르게 순환이 되고 있는 가운데 또 바로 힘의 동력이 이뤄질 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봤을 때는 방금 말씀하신 쪽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이 워낙 빠르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키워드도 짧게 질문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본부장님께 저희 재건 키워드 다시 봐도 되는지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시행 시기는 아직 물음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뀐다면 재건주에 대해서 매수세가 급격하게 몰릴 가능성 여기에서 투자 아이디어 지금 마련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은 뭐 당분간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좀 들려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일단 재건 관련주들이 이 동안에 움직여지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오늘의 경우는 뭔가 생각보다 재건주들이 크게 움직여지진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제로 종전이 되고 나서 뭔가 재건에 대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이 어느 정도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점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재건주의 경우는 이미 기대감만으로 충분히 반영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재건주가 작년부터 해서 거의 그래도 올해 초까지 이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경우는 뭔가 이렇게 좀 협상과 관련해서 이해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협상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재건에 대한 관련 사업이 진행이 되는 소식들이 더욱더 주가에는 조금 더 메리트 있게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건주에 대해서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지만은 너무 이렇게 꾸준한 추세적인 흐름을 기대한다라기보다도 이 소식으로 인해서 단기적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 이 부분의 분위기를 타서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단기적인 것 같네요. 저희 마지막 키워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위 보도록 할게요. 한알령 관련해서 어디 보면 좋을까? 엔터 대표단이 이달 말에 한국 방문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감 서서히 가져도 될지. 이지은 대표님, 저희 산업재 쪽으로 이야기 많이 했는데 이제 좀 말랑말랑한 이 소비 키워드로 조금 더 포트를 구성하는 전략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엔터주 오늘 폭발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최근에 많이 쉬어간 쪽도 있어서 내한적 성격으로 이쪽 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조언 주신다면요. 저는 엔터주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좋다. 좀 보고 있어요. 일단 뭐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관세에 대한 피로도가 여전히 좀 있는 상황 속에서 뭐 한동안 관세 무풍지대라는 이런 단어 타이틀이 계속 나왔던 만큼 이런 피로도적인 부분에서는 매력도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뭐 블랙핑크에 대한 귀환, 뭐 BTS 귀환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월드 투어들이 또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 한알령의 기대감이 있어서 만약에 중국 쪽으로 이런 포문이 열린다라고 했을 때는 그 수익성적인 부분들은 저는 엄청나게 좀 크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더 넓혀서 이야기를 하면 지금 중국에 대한 한알령의 기대감이 있는데 중국의 애니메이션 영화 이제 너자투 같은 경우에 네. 상영을 했는데 또 상영을 한다. 그러니까 중국의 소비 자체가 지금 굉장히 위축되어 있다라는 이야기 있지만 물론
지표 자체로 봤을 때는 여전히 좀 위축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컨텐츠가 괜찮으면 그만큼 많이 봐서 글로벌 지금 흥행 5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관객을 동원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컨텐츠들은 워낙 또 훌륭한 컨텐츠도 많고 또 가수들도 워낙 훌륭한 가수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빗장이 풀린다고 했을 때는 가져갈 수 있는 그 시장의 파이라든지 수익성 이런 것들은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순 기대 감정의 측면뿐만 아니라 이번에 JYP가 실적이 아쉽기는 했는데 YG 나쁘지 않았습니다, 실적. 그래서 이게 좀 차별화 장세가 있을 수는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엔터를 봤을 때는 이제는 실적에 대한 안 좋은 터널을 거의 다 넘어섰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또 대역급 가수들이 귀환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추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올해는 좀 확실히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엔터주들은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굳이 팔 이유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라는 키워드를 얘기해 주셔서 소비가 늘어난다면 이라는 가정 아래 최근 리포트 많이 나오는 쪽이 미용기기 쪽도 나오거든요. APR에 대해서는 지금 매일같이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고 있어서 미용 의료기기 쪽은 어떤지 좀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도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APR이 기대치를 상회할 1분기라면서 기분 좋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김진경 본부장님, 이렇게 리포트 실적 포커스 맞춘 쪽 어떻게 볼까요? 일단은 APR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그 기대감을 반영을 해서 한 차례 올라온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실제적으로 미국에 대한 판매 호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도 본격적으로 이 오프라인 유통망 확대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APR의 경우는 조금 더 해외 시장 쪽으로 확대가 기대가 된다라는 점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전반적인 내용들로 봤을 때 좀 고성장세가 기대가 된다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이 외국인과 기관의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또 주가를 뒷받침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APR의 경우가 이렇게 좀 좋은 내용들 그리고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가격적으로 부담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걱정이 있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APR의 경우는 여러 가지 성장세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보자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물론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그대로 보유 의견을 드리겠지만은 만약에 신규 매수로 고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오히려 오늘은 한 차례 장중에 급등하면서 주가가 소폭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당장보다도 어느 정도는 좀 더 눌림이 나왔을 때 관심을 가져보신 전략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오히려 순절 라인의 경우 최근에 지지를 받았던 가격 라인 바로 67,200원 순절 라인을 잡고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듣고 저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과 함께 랭킹5 꾸려봤습니다. 이지은 대표, 김진경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